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유리분에 이어서 상속과 관련된 특별 수익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제가 직접 다뤘던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연광철 리사이틀에 관한 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형제가 여럿 있는 경우에 장남만 공부를 많이 시키고 또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도 더 많이 주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가계를 이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장남, 장손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물론 뭐 이런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받는 본인이야 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경우는 형만 공부도 많이 시키고 또 서울에 가서 이게 큰 회사나 아니면 고급 공무원이 됐는데 동생들은 공부도 못하고 중고등학교 잘해야 뭐 중고등학교 나오고 어떤 때는 60년대는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농사나 짓다가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장남이라고 해서 재산마저도 더 많이 주고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로나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가족 간에도 역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정리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 특별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전에 부모 생전에 먼저 받은 재산이 있으면 이것은 미리 받은 상속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합해서 상속분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민법 1008조는 공동상속인, 상속인 여럿 있을 때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즉 부모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중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치 넘치게 받았으면 못 받는 걸 토해내야 될 것이고 못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상속분을 못 받을 경우에는 더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피상속인이 갑을병 3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했다고 할 때 생전에 장남 갑에게 결혼식 비용으로 6천만 원을 줬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 물론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그렇게 못한 상태에서 1억 8천만 원만 남겨놓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먼저 지급된 6천만 원을 남은 상속재산과 합쳐야 된다는 거죠. 미리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6천만 원에 1억 8천만 원을 더하면 2억 4천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3명이니까 3분의 1씩 하면 각 8천만 원씩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장남인 경우는 이미 6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8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상속인 간의 형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특별수익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범위를 반환 의무 있는 증여로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혼사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학비용, 외국 유학비용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다음에 뭐 부동산을 구입해 줬다든가 아니면 사업비용을 미리 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생전 자산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또는 생활 수준, 가정 상황 이것들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그의 몫을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별재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테면 뭐 10년 전에 갖고 간 것도 있고 또는 20년 전에 갖고 간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포함시켜서 갖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속 개시시 즉 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역시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를테면 자녀 중 한 명에게 10년 전에 아파트 한 채를 사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망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치를 평가해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또 금전으로 미리 지급했다고 하면 역시 한 10년쯤 지났으면 금전도 가치가 변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를 사망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 여러 명의 상속인 중에서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산정은 상속 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 사망 시에 남아있는 재산에 특별 수익을 합해서 각 상속인의 지분별로 나눈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수익자는 그 금액에서 이미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자기 상속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상속분이 자기 상속보다 많으면 토해내야 할 것이고 부족하면 더 받게 되는 제도. 괜찮죠? 지역의 유지였던 분이 아들 셋, 딸 하나, 4명의 자녀를 두고 별세하셨어요. 그리고 별세 당시에 재산 약 50억 정도 돼서 4명이서 이제 12억 5천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셋째 딸과 넷째 막내가 자기들이 덜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둘째 형이 많이 가져갔다 이겁니다. 아버지 생전에 각 5억씩 그 하나는 부동산을 샀고 하나는 사업자금으로 가져간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이제 특별수익이다 해가지고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말년에 아버님 오셨는데 5억짜리 또 가옥을 증여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류분에 해당된다 이래가지고, 즉 5억씩이나 된 재산을 80세가 넘은, 그때 당시 87세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 전에 이제 둘째 며느리에게 증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상속인들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토해내라는 이런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인, 저희 측이 이제 피고 측이었는데요. 즉 첫째, 둘째 아들 그리고 둘째 며느리를 이제 저희가 이제 담당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첫째와 둘째가 각 5억 원씩 부동산 구입 자금이나 또는 사업 자금으로 받은 사실,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5억에 해당하는 가옥을 증여받은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가 이제 찾아낸 것이 그 셋째 딸도 15년 전에 시집가면서 한의사인 자기 남편 개업 자금으로 지금 평가한 금액이 7억에 상당하는 그런 돈을 가져온 것을 밝혀냈거든요. 그리고 막내도 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3억 원을 쓴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이 특별수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를 다 상속재산에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됐던 것인데, 여기서 좀 다툼이 있었던 것이 이제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 그 가옥을 5억짜리 가옥을 이제 증여받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며느리 자체는 자신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상속인이고, 뭐 그 상속인의 자녀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직접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류분 계산 시에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망하기 1년 전에 한 것만 유류분 산정 시에 포함이 되고, 다만 객관적으로 봐서 그러한 그 증여 자체가 상속인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혀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유류분에 포함시켜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제3자이고 이것은 당연히 부모를 끝까지 모셨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재판부에서는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 둘째의 배우자이긴 하지만 사실상 둘째와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제3자이긴 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증여할 당시에 87세였거든요, 망인이. 그래서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그만치 많은 돈을 기부를 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인들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며느리에게 증여한 그 5억짜리도 같이 포함을 해서 유류분을 산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체를 넣어가지고 큰아들, 둘째 아들, 또 둘째 며느리에게 각 5억씩 했던 거, 그리고 또 셋째 딸이 현가로 해서 7억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갔던 거, 또 막내가 3억에 해당하는 해외 유학 자금,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시켜가지고 특별수익으로 봐가지고 그것을 기왕에 50억에 더해가지고 75억을 가지고 4명이 나누고, 또 거기에 또 유리분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이제 8분의 1씩 나눈 걸로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막내만 조금 덜 가져간 게 됐고 나머지 다 더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말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래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특별 재산으로, 특별 수익으로 이렇게 미리 증여하는 것은 자료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제 유리부는 그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해당이 되지만 자료만 있으면 상속인들에게 그 지급한 증여한 그런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봐서 다시 유리분에 포함시켜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대전예술의 전당에 연광철 리사이틀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연광철 선생은 충주 출신인데요. 청주에서 대학을 나와서 불가리아에 유학해서 성악 공부를 했고요. 또 베를린에 또 유학해서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또 공부를 하고 93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라시도 도밍고, 여러분 세계적인 3대 테너 중에 있는 도밍고 아시죠? 그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93년도에 우승했는데 바로 그 해에 피카비에서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 오페라 극장 솔리스트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고요. 다음에 베를린 국립 오페라단에서 솔리스트로 선임된 이래 10여 년 동안 700회 이상의 오페라에 출연했던 그런 아주 경력이 다채로운 분입니다. 이어서 96년 이래로는 세계적 음악 축제인 독일의 바이로이트 음악 축제, 바그너의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이제 바그너 오페라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데뷔해서 바그너 오페라만 한 150편에 출연을 했다고 해요. 그 후에는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뉴욕이라든가 뭐 밀라노, 또 부에노스아이레스, 마드리드, 빈, 런던 이런 곳에서 유수의 오페라단에서 주역으로 출연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한국 성악가 중에는 가장 많이 알려진 성악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고장 출신인데요. 저는 그 연광철 선생 공연을 한 4번 정도 봤는데요. 전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독일 오페라단이 와서 이제 공연을 할 때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대전에서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역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전곡을 연주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참여해서 뭐 개인적으로 인사도 나눈 적도 있고, 또 청주에서도 특별히 찬조 출연을 해서 그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독일 가곡하고 한국 가곡을 주로 불렀습니다. 독일 가곡 뭐 슈베르트, 슈만, 볼프 이런 사람들의 가곡과 함께 오페라 아리아도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것은 한국 가곡이었어요. 사실 뭐 슈베르트 뭐 가곡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여러 곡 중에 한두 곡은 뭐 귀에 익숙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볼프의 가곡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세션에서 이제 한국 가곡을 이분이 불렀는데 그대 있음에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대 있음에 그 가사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음의 베이스 아주 이분은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아주 낮게, 그리고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이게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 가끔 있으시죠? 어디 무슨 공연장에 갔는데 정말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경우. 제가 바로 그런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가려나를 또 부르는데 가려나라는 노래 또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연광철 선생의 그 저음과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여서 역시 계속해서 제가 감동적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옆에 제 아내가 앉아 있었는데 아내 몰래 눈물을 훔치느라고 좀 혼났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가곡 가고파까지 해서 3곡을 불렀습니다만은 커튼콜을 4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분이 나와서 봄 노래를 뭐 봄처녀에 관련된 이처녀 저처녀 본인도 하도 봄처녀 얘기를 많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가사가 잘 못 외우겠다 이런 토로까지 했습니다만 정말 관객들을 위해서 이런
앵콜곡을 4곡이나 불러주고 이제 공연을 마쳤는데, 제가 그 공연에서 느낀 것이 바로, 야, 이것이 바로 예술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연주자와 관객이 일체감을 느끼면서 정말 감동을 받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주르르 나오는 이런 순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순간이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데 복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공연장에 한번 나가보시죠.